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연휴만 보내고 나면 꼭 새로운 악재가 한 가지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동 지역 전쟁 발발 이슈인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뉴욕 증시도 좀 살펴보자면 지난주 발표됐던 고용 동향 보고서가 예상치를 2배 가까이 좀 상회를 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이어서 나왔던 실업률과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확인하면서 낙폭을 줄이며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악재에 직면한 현재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양시장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1% 넘게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443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거셉니다. 3,386억 원 현재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현재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흐름은 0.31%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18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현재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71억 원가량 현재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의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방산주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중동 전쟁 이슈가 좀 부각이 됐죠. 각국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팔레스타인을 감싸는 반응을 좀 내놓았고요. 실제로 이란이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산주 역시 더 오랜 기간 랠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오늘 표적 종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 어제는 중국 시장이 긴 연휴를 끝내고 개장을 했습니다. 우려했던 급락세는 없었어요. 조금 소폭 빠지기는 했지만, 그리고 미국 시장도 그렇게 크게 요동치면서 급락하지를 않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제 전쟁이 지금 중동하고 이제 하마스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 이제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쟁이 지금 났는데, 이게 이제 미국 국무부 장관이 얘기하기를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은 작다.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일축을 하면서 장기화전에 대한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미국 시장의 반응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제 일단은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변동성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좀 변동성 나올 것 같은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미국 시장 반등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모양은 이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한데, 자, 미국 시장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고요. 자, 우리나라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이게 월요일 날 빠지질 않고 좀 들어줬죠. 근데 이게 확실하게 반등을 주는 건지 아니면 올렸다가 다시 뺄 건지 요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다음 주가 옵션 만기입니다. 그 다음 주까지는 이게 진짜 살아날 건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슈들 가지고는 이게 강하게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기에는 좀 불안하죠. 만약에 그 지금 이 중동 리스크를 이겨내고 장기화전은 이제 끝날 거고 아닐 거고 하면서 유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하락세로 다시 바뀌어야 될 거고, 국채 금리도 지금 주춤거리고 좀 살짝 소폭 조정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더 떨어져야 될 거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안 하겠다. 물론 연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전날 약간 조금 비둘기적인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동결 얘기 비슷하게. 근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꾸 말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다음 주까지. 일단은 FOMC에 대한 그 의사록도 오늘인가 아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밤에 좀 나올 거고. 그리고 내일은 또 이제 미국 CPI 지수 발표인데 소폭 좀 둔화할 거라는 좀 좋은 얘기가 좀 나와주고는 있죠.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옵션 만기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나오는 날이죠.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반등세를 주는데 저게 확실하게 100% 믿어주기에는 조금 꺼림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지금 이슈가 있는 쪽, 에너지 관련주 쪽하고 방산주 쪽이죠. 미국도 어제 전일 방산주하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다시 또 미국 시장을 다시 한번 모양을 넘어가서 자,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급락이 없었고 좀 반등을 주니까 매매는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옵션 만기가 있고 요거 지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9월 21일 날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지금 내리 빠졌죠. 내리 빠졌는데 9월 21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현금화하라고 나서 계속 현금화 대응을 얘기했습니다. 주식 사지도 말고 일단 현금을 잘 갖고 있어라. 그래서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공개 방송에서 했는데 그게 바닥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옵션 만기는 최소한 지나봐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다음 주 미국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국 시장 변곡점이 밑으로 하락으로 꺾이게 되면 우리나라가 올라가겠느냐. 만약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꺾여서 하락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다음 주 우리나라 분명히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나라 옵션 만기까지는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를 9월 21일 날에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9월 21일이 내일이죠? 아니죠. 9월 20일 날 얘기했고 10월 12일이 이제 옵션 만기인데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인데 오늘 화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인데 그때 됐을 때에서도 시장이 미국 시장의 강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반등을 좀 더 강하게 준다. 그러면 그 이후에서 인공지능, 의료 AI, 반도체, 로봇 관련주 그때도 늦지 않습니다.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이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쳤다.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제 모양도 이쁘고 유럽 시장도 많이 안 빠졌어요. 유럽 시장도 뭐 많이 안 빠지고 그다음에 오늘 일본 시장은 반등을 세게 해주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반등은 얼마든지 속임수로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임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옵션 만기를 지나봐야 하는 거고 미국 시장은 다음 주 옵션 만기를 지나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때까지 손 놓고 가만히 있기에는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왜? 미국 시장이 급락이 없으니까 지금 급락 없고 조금 반등을 주니까 이게 속임수일지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종목들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내리 많이 빠졌잖아요.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조금만 들어주는 촉만 해도 관련된 이슈 종목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산주 같은 경우들은 오늘 너무 많이 떠 있는 거 말고 근데 사실 오늘 이따가 표적 종목 드리려고 했던 게 아침에서는 5%도 안 갔었었는데 제가 표적 종목을 뽑은 이후서부터 자꾸 올라가갖고 지금 10%가 넘어가 버렸는데 저러면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야 돼요, 싸게.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시장을 바닥을 쳤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가바닥이 있고 진바닥이 있는데 지금 가바닥 구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진바닥이 될 거냐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단타로만 위주로 단기 매매만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계속 아마 미국 시장도 변동성 나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성 나올 것 같으니까 쫓아가지 말고 저점 매수를 잘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IT 섹터들은. 지금 IT 섹터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로봇주들은 좀 빠지지만 뭐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것 같고 반도체주도 좀 반등을 주는데 먹을 수 있거나 되게 좋아 보이는 종목은 많기는 해요. 근데 아직 시장이 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테마성 위주에 있는 오늘은 이따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잘 보면서 싸게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슈가 있는 쪽으로
단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더 많은 종목 상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LIG 넥스원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런 종목 어떻게 주목해 보면 좋을지 전략 함께 좀 세워주시죠. 자, LIG 넥스원 방산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는 종목. 이거 시가총액이 거의 2조에 가깝습니다.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아주 무겁지는 않아요. 뭐 2조 이상 되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엄청 가벼운 종목은 아니라는 점. 일단 방산에 대한 이슈가 오랜만에 좀 다시 나왔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있지만 지금 중동 리스크. 뭐 미 국무부 장관은 뭐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은 적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미국의 뭐 정보력이야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한국 정보력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확전이 될지 안 할지는 사실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과거 있었던 모든 전쟁들도 다들 예측대로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군사학자들이 얘기해도 마찬가지. 그걸 100% 맞추면은 신이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또 얘기가 또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거를 계속 뉴스를 보면서, 왜냐면 제가 뭐 직접 가갖고 제가 뭐 취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뭐 전쟁 나고 있는 거 포탄 떨어지는 거 옆에 보면서 제가 지켜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뉴스로 보면서 아니면 뭐 동영상을 보면서 뭐 이렇게 보면서 지금 상황들이 어떻구나 이렇게 이 정도만 짐작을 하는 건데, 과거의 상황을 봤을 때에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전날 반등을 줬던 이유가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적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협상에 대한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내둘렀나 봐요. 그러니까 협상할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지를 했는데, 말이야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지만 직접 만나가지고 결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는 오보가 됐다. 뭐 이런 얘기로 다시 또 얘기가 또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또 전개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확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바뀌게 되면 다시 전쟁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이슈가 되니까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자, 뭐 이런 전략인데요. 어쨌든 이따가 가격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고, 아침보다 좀 많이 움직여가지고 좀 그렇기는 하지만 좀 밀리면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바로 전일 표역 종목부터 한번 AS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일 지난주 금요일 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니까 9월 21일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9월 22일부터 주성 엔지니어링 한 5번, 6번 계속 줬는데 다 미도달됐죠. 50% 정도, 40% 정도 빠져야지 들어오는 가격이었으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얼마 줬죠? 25,000원 줬었나? 75,000원, 75,000원에 줬었던 종목이죠. 당연히 당일 가격이 안 들어왔고, 근데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바닥을 친다, 확실하게 친다라 그러면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죠. 그러니까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는데 더 떨어지면 더 좋다라는 의미고, 어쨌든 가격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내일도 급등이 나오고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 급등이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 옵션 만기, 내일 모레 내일 옵션 만기까지 강하게 버틴다. 그러면 그때서는 로봇 관련주, 반도체, 인공지능, 의료 AI 단타 쳐도 돼요.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옵션 만기 때 들어주는 척하고 다시 떨어지거나 옵션 만기 지난 다음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2,400 깨지면, 그러면 종목들 테마주들만 몇 개 이슈 있는 애들만 움직이고 나머지 다시 도로 말짱, 그렇죠? 도루묵 되는 거죠. 다시 도로 내려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정상적인 패턴 관련주들은 해도 되는 거고, 지금은 그냥 테마주 위주로, 이슈 있는 것들 위주로. 그리고 저는 지금 전쟁 이슈가 어떻게 또 저게 얘기가 또 바뀔지 몰라서, 그래서 지금 방산주를 얘기하는 적이니까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가격이 안 돌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이고요. 자,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게 참 아쉬운 게 그러니까 차트는 되게 좋아요. 차트는 되게 좋은데 이 분차트를 보게 되면 아침에 제가 여기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 가격 9만 원을 얘기했던 건데 잠깐만요. 이제 매수가 지금 9만 원 드린 거 아니고 원래는 이제 9만 원을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하면 이게 내려오겠냐고요, 잘. 그러니까 아침에서는 이게 5%가 안 됐어요. 4에서 5%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한 9만 원 정도 내려오면 이게 한 3점 몇 프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좀 안전하게 좀 사서 왜냐면은 패턴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열심히 사서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얘는 빼박이죠. 만약에 여기서 좀 싸게 여기서 좀 조정받고 좀 내려와 있으면은 이거는 웬만하면 먹는데 근데 지금 벌써 10% 12%가 떴단 말이에요. 그 시가총액이 1조도 아니고 거의 2조 가까이가 되는 종목이고 오늘 10% 올라갔다 그러면 내일은 시가총액이 2조가 됐겠네요. 그러니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좀 부담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였는데 전고점 돌파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패턴은 맞는데 무거운 상태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이 가격은 못 드리고 그래요. 9만 원. 그대로 9만 원 유지하도록 할게요. 자, 9만 원 정도. 뭐 시장 분위기가 뭐 엄청나게 뜨겁거나 엄청나게 급등하는 분위기면 9만 원보다 좀 더 비싸게 사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 아침에서는 조금 움직이는 듯 했으나 지금 오후장 되면서 코스닥도 지금 살짝 밀리죠. 코스피도 밀리니까 최대한 싸게. 그러니까 9만 원보다 더 싸게 사면 더 좋아요. 어쨌든 9만 원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방산주 LIG 넥스원 표육 종목으로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전쟁 이슈가 발발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섹터의 움직임 오늘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LIG 넥스원 또 선정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로는 9만 원까지 제시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인 상담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해 볼 상담은 종목명은 SH에너지화학입니다. 오늘 흐름 보시면 10% 넘게 상승하면서 가격은 688원 선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이슈가 있는 쪽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프닝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가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좀 하락했던 그 하락분을 모두 다 만회하면서 지금 4%가량 올라가면서 마감을 지었었는데요. 일단은 석유주고요. 전반적으로 섹터 흐름 자체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노란 톡방을 지금 열어둘 겁니다. 지금 닫아놨죠. 지금 열어놓을 건데 자, 그래요. 지금 열어놨습니다. 이거 상담 끝나면 바로 또 닫을 거예요. 잠깐 열었다 한 5분 정도 열어놨다 다시 닫을 건데 단타치기에는 종목들은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굉장히 싸거든요. 단타치기는 좋은데 시장이 좀만 더 안정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중동 이슈를 막 얘기하면서 방산주 공략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기사가 하나 지금 이게 9시 52분에 나온 거니까 불과 한 20분도 안 됐네. 한 15분 전에 기사가 나온 건데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했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 선언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면은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배후가 아니고 물론 사우디가 배후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마스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는 또 미국과의 또 사우디의 또 신경전 이게 또 얘기가 또 그럼 또 이상하게 또 흘러가면서 오늘 저녁에 또 미국 시장에서도 또 방산주들이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어디 기사인지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기도 경제 채널이니까 찾으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사도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를 하시고, 일단 노란톡방은 들어오시면은 내일 공개 방송 하게 되면, 오늘은 안 합니다. 내일 공개 방송하면은 이런 노란톡방 안에서 또 공개 방송도 하고, 지금 매매하기에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장이 내일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라서 제가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뉘앙스지만, 옵션 만기 끝난 이후에서 또 공격적으로 매매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은 원래는 제가 이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넥타이를 매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지만, 이제는 공개 방송 열심히 참여를 해야지만 눈치를 빨리 챌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노넥타이죠? 자, 그래요. 자, 그럼 상담으로 가서, 자, 에너지 관련주.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어제 미국 시장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왜냐면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고, 왜냐면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그래갖고 국제유가가 막 급등을 하고, 그래가지고 에너지 관련주랑 방산주들이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호가가 좋은 거는 알았어요. 근데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냥 한 방에 움직여버리고, 또 떨어질 때도 한 방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방산주를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뽑은 거지만, 에너지 관련주도 여전히 강하죠. 아침에 근데 상한가 갔던 애들이 풀리고 지금 떨어지고, 역시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에너지 관련주보다는 방산주가 좀 더 안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분이 질문하신 거는 기존에 샀던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60원에 사셨고 비중은 10%. 그러니까 셰일가스,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제 겨울철 됐으니까, 그래서 다 에너지 관련주여서 정유주, 뭐 GS, S-오일, 제가 오늘 아침에 차트 다 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 봤는데, 개인들이 매매하기에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거래량도 많지 않아요. 자, SH에너지 하락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나왔는데, 이걸 아침서부터 따라 들어가려면 거의 아침에 시가가 9%였으니까 시가 9%대 쫓아 들어가야 되는데 어렵죠. 물량도 많지도 않고 시가총액 691억이고. 근데 이분은 이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동안 물렸던 거니까 그냥 가져가는 가시되, 가시되, 이게 뭐 좋아서 보유보다는 너무 많이 물려서 보유고요. 만약에 이게 계속 에너지 전쟁으로 확산이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유가가 계속 폭등을 하거나 그러면 뭐 9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참 못 미치죠. 손실이 그래도 33%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마이너스 54%였다가 지금 반등 줘서 마이너스 48%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추가 매수하기에도 불안합니다. 추가 매수했다가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들처럼 뭐 장기화전은 좀 아닐 것 같다, 뭐 금방 끝날 것 같다, 뭐 막 갑자기 협상을 해가지고 내가 미안해, 그리고 갑자기 얘기 끝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추가 매수했다 괜히 또 떨어져가지고 10% 더 깨질 수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 그냥 보유한 것만 그냥 가져가시면서, 그리고 원래 또 겨울철에서는 또 에너지 관련주들이 들썩거리기도 하니까 일단 900원을 목표로 일단은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낫겠다. 일단 좀 안타까워요. 매수가격이 너무 높아서. 매수가격이 뭐 800원 정도라 그러면은 뭐 내일 정도 반등 주면은 900원 볼 거 없이 그냥 800원은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데, 너무 많이 물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박셀 바이어. 무슨 바이오요? 박셀 바이어. 박셀 바이오. 네. 자, 박셀 바이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1,000원, 41,000원에 20%. 20%. 이거 사신 지 오래되신 거예요? 아니면 최근 한두 달 정도에 사신 거예요? 한 8달 정도 됩니다. 8월 달 정도? 예, 그러면 중간에 수익 한번 크게 나셨었네요. 예. 아, 근데 하나도 안 파셨어요? 아니, 수익 내고요. 네. 내고 또 크게 움직이서 또 한 번 더 샀거든요. 아,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팔았는데 또 네. 움직일 것 같아서 또 샀는데 이제 물리신 거네요? 예, 근데 그렇게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 이제 잘 움직이다가 팔았는데 더 움직이는 것 같네 그러면 다시 들어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네. 물리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건요. 네. 박셀 바이어 20R이 들어오는데 그게 뭡니까? 뭐요? 박셀 바이어 20R. 이지발? 예, 뭐 뉴스에 있나 보죠. 일단은 전 뉴스에 그 기사는 보질 않아서. 박셀 이지발? 바이어 20R이 들어왔어요. 아, 20R? 예. 유상증자 하나 보죠? 예?
무슨 뭐냐 유상증자나 뭐 그런 걸 받으면은 그 네. 뭐라 그러죠? 일단 그게 들어오는데 그 권리예요. 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그대로 냅두면은 사라지니까 적당할 때에서 그냥 팔아버리면 됩니다. 아니, 20알만 들어오고, 맥주 그건 안 들어왔어요. 영영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찾으면 나와요. 그게 뭔지. 그 20알, 뭐 10알 뭐 이렇게 해갖고 찾으면 나오는데 네. 지금 검색을 해드리고 싶은데 검색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그거를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근데 그 판매가 되니까 팔아야 되는데 네. 그게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한테 주는 건데 여기 보니까 권리락 떨어진 거 보니까 아마 그런 이슈일 건데 팔면 돼요. 그냥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고 맥주가 안 들어왔어요. 아주 영영으로 들어오고 맥주가 안 들어왔어요. 그 뭐 몇 주 안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거는 뭐 저는 확인할 바가 없지만 몇 주 안 네. 줘요. 몇 주 안 주고 예, 일단 4만 지금 1,000원에 사셨다 그랬나요? 예. 그거 사신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네. 그거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게 뭔지는 나올 겁니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기존에 물려 있는 그거가 문제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자 차트를 보니까 여기서 지금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지금 확 눌러놨죠. 예, 예. 이게 안 좋은 모양이에요. 어, 이게 되게 안 좋은 모양이거든. 이 모양 때문에 이게 4만 원으로 다시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여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만 없었으면은 괜찮은데 이것만 네. 없었으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데 네. 이걸 지금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열심히 던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3만 5천 원 반등 나오면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나아요. 3만 5천까지 올라오겠습니까? 3만 5천 원 3만 5천 원 올라오겠습니까? 쉽지는 않죠. 세력들이 일부러 떨어뜨린 건데. 예. 그래서 3만 5천 원만 올라오면은 손절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3만 원에서 저 같으면 3만 원에서도 그냥 버려버려요. 왜냐면은 차트가 안 좋으니까. 어차피 종목들 빠진 것들 많거든요. 로봇주들도 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뭐 뷰노 뭐 지금 엄청나게 빠진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차라리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게 더 유리하겠지만 뭐 손실이 크니까 3만 5천 원까지 말씀드린 거고 만약 교체하겠다면 3만 원에서 교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카카오요. 카카오. 예. 야, 이 카카오 자 그래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에 62,000원입니다. 62,000원. 62,000원도 그때 당시 막 싸다고 막 했을 때 막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저는 예. 이 수급이 하도 꼬여가지고 그래요. 자 일단 궁금하신 거는 어떤 것이죠? 근데요, 제가 지금 그 매수를 해놓고 난 이후에 네. 그거를 하니까 무슨 4만 원 이야기가 나오더니 4만 원도 무너지고 지금 3만 원대로 또 주저앉는 거 아닌가 겁도 또 손절을 해야 되는가. 일단은 회사가 없어지진 않을 거고요. 예.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3만 원 내려간다? 내려갈 수 있죠. 왜 내려가면 안 됩니까? 이전에 3만 원 그 밑에도 있었는데. 예. 근데 내려가도 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3만 원 내려갔다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공포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위험하지만 예. 내려오면은 다시 또 4만 원 또 5만 원 또 가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는 돼요. 자, 차트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질 때에서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거 15만 원, 16만 원 할 때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어요. 셀트리온하고. 이거 결국 나중에 빠질 거고 조심하라고. 왜냐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이게 가격이 바뀐 건데 이게 여기서 액면 분할 80% 예. 가까이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바뀐 거예요. 원래 예전에 여기서가 거의 8만 원, 9만 원대였거든요. 이 자리가. 예. 근데 그게 8만 원, 9만 원짜리가 14,000원 바뀐 건데 그러니까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을 쪼개가지고 삼성전자도 원래 400만 원, 300만 원이었는데 막 5만 원 막 줄여놨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이제 느낌인데 어쨌든 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다 지금 많이 빠지는 건데 또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62,000원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비싼 자리는 아닌데 하락하는 구간이니까 빙하기라 그러죠. 빙하기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빙하기가 풀리고 다시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예. 저도 그래서 이거 한 3만 원, 2만 원은 봐요. 그러면 어이구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안 팔면 손실 아니니까. 예. 그렇다고 지금 손절하기에도 손실이 너무 커요. 62,000원대면. 예. 그렇죠?
예. 62,000원대 지금 손실이 30% 넘어가는데 예, 예. 만약에 손절을 굳이 꼭 해야겠다 그러면 55,000원까지 그냥 기다렸다 거기서 하시는 게 낫고요. 예, 예. 손절하지 않을 거라면 버티고 버텼다 뭐 3만 원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추가 매수하면 되지. 아, 3만 원 내려가면 추가 매수하라고요? 그렇죠. 3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보고 있는데 바닥을. 예. 거기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한 1년, 2년 묵혀두면 5만 원, 6만 원 다시 올라올 때 되면 올라올 겁니다. 아,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수익에서 팔면 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는 올라갈 텐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꾹 쥐고 있고 그러니까 개인 물량이 너무 많아요. 아, 개인 물량이요? 예, 근데 그거는 분명히 한번 털 겁니다. 그래서 그 터는 과정이 이번 타이밍으로 봤던 건데 좀 두고 봐야죠. 전쟁 이슈가 좀 더 불거지면서 미국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번에 세게 떨어지게 되면 겁내지 말고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할까 그거를 고민을 하면서 좀 길게 보세요. 아, 예, 예. 어쨌든 손절하지 마시고 보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 시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표적 종목 흐름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9%가량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94,000원 선에서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매수가는 9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실 텐데요. 1% 넘는 그래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437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오랜만에 모두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연휴에도 이슈가 하나 있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허가가 없어도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장비 반입 규제에 대해서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라고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삼성전자 1.5%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24% 상승하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 코스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64%, 코스피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인데요. 821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오늘은 좀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0.24%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에코프로가 차지를 했습니다. 80만 원대까지 후퇴를 하기는 했지만 외국인이 다시 한번 수급상 돌아오는 시그널을 좀 보이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포스코 DX는 1.79% 강세 보이면서 51,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시 주총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이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2분이고요. 개장한 지 1시간 22분 지났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오늘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그러고 보니까 노란 톡방을 닫는다 그러는 거 안 닫았네요. 지금 닫을 거니까. 제가 깜빡할 때는 이렇게 열어놓기도 해요. 일단 시장은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나쁘지 않죠. 왜냐면 전업종들이 다 움직입니다. 반도체도 움직이죠. 거기다가 지금 2차 전지도 뭐 아주 강하진 않지만 많이 안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주들도 아침에 많이 빠지나 싶었는데 또다시 또 버티면서도 반등을 주는 듯한 모습을 조금씩 보이는 애들도 있고요. 플러스로 바뀌고. 근데 워낙 에너지 관련주들이 막 20% 가고 막 15% 가고, 그다음에 방산주들도 뭐 5%, 7%, 8%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걔네들에 비하면은 정말 조금밖에 안 움직여서 별로 재미는 없지만 일단 대다수의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시장이 확실한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럴 거면은 한 이틀을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를 공략하겠다, 로봇주를 공략하겠다. 되게 싸거든요. 되게 싸게 좋은 종목도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차라리 그렇게 들어갈 거면 한 이틀 정도 기다렸다 옵션 만기 확인을 하고 해외 시장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쪽에도 뭐 로봇주, 인공지능, 의료 AI 오늘 AI 의료 AI 관련주들도 많이 급등은 안 나오지만 바닥에서 싸서 좋아 보이는 종목은 꽤 있어요. 많이는 있는데 굳이 뭐 섣불리 들어갔다가 괜히 오늘 내일 해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전쟁 장기 안 된다 그랬는데 아까 기사 나왔던 것처럼 갑자기 이것도 기사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온 다음에 또 다른 옆에 있었던 또 무슨 또 나라가 또 지지하겠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게 확전이 되게 되면 거기 화약고잖아요. 중동 시장에. 그렇게 돼가지고 또 미국이 또 개입해가지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뭐 중국 개입한다는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확전되면 그럼 난리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지금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서 일단 방산주를 얘기를 했는데 좀 대다수의 종목들이 움직이긴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다른 쪽들을 공략하겠다. 뭐 화장품주 오늘 아침에 약했죠. 뭐 그다음에 뭐 유가 때문에 지금 항공주들도 급락을 했는데 아침에는 급락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조금 뭐 다시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많이 안 빠지고. 근데 뭐 그런저런 종목들 약한 종목들 만약에 꼭 공략을 해야겠다 그러면 한 이틀만 참으시라는 얘기고 지금은 그냥 테마주 위주로. 왜냐면 지금 시장이 아주 강하지 않아요. 뭐 일례로 예를 들어서 자 코스닥 한번 보면 차트 보면은 정말로 지금 시장을 바닥을 확실하게 치겠다는 모습이면 요게 이렇게 0.74% 코스닥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야죠. 한 3% 올라갔어야 돼요. 그리고 코스피도 지금 1.1%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장대 항목으로 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뻗지를 않고 올라가다가 기운 없이 또 밀려요, 또. 미국 때문에 그래요. 눈치 보느라.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라는 얘기고. 근데 테마로 지금 손가락 근질근질 하시는 분들은 이슈가 되는 쪽이 저쪽이니까. 방산주 쪽. 그래서 방산주나 에너지 관련주도 좋은데 에너지 관련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아침에서 3, 4%대 있었으면 얼마든지 들어가도 괜찮은데 아침부터 9%, 10% 움직였습니다. 가볍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9%, 10% 올라갔다 9%, 10% 그대로 떨어지고 20% 올랐다 20% 그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물린 사람들 꽤 많아요. 아까 전에 SA 에너지 화학도 물어보신 분도 아마 이런 데서 중간중간에 움직인다고 들어갔다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저쪽 애들 너무 가볍기 때문에 싸 보여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쪽보다는 방산주 쪽으로. 그래서 방산주들은 뭐 하나 시스템도 있고 풍산도 있고 많죠.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종목들 많을 겁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하나 시스템도 많이 빠졌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빠졌고 풍산도 많이 빠졌고 현대로템도 많이 빠져 있고 그렇죠? 이렇게 많이 뭐 빅텍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초보자들의 종목은 아닙니다. 빅텍 뭐 스펙코 뭐 이런 애들은 뭐 그냥 선수들의 종목으로 냅두고 그래도 우량한 쪽으로 위주로 싸진다 싶으면 좀 더 싸게.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모양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LIG 넥스원. 이게 제일 이뻐 보이는데 요거 잘 노려보고 있다가 좀 빠져라 계속 노래하다 보면 언젠가 빠지겠죠. 9만 원대에서 단타를 치기에는 괜찮은 안전한 종목이니까 뭐 이런 종목들 잘 째려보고 있다가 원하는 거 그냥 공략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상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황 체크하고 왔습니다.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강한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테마주 위주로 단계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KTCS입니다. 오늘은 1.12% 상승하면서 3,61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자 관련이나 뭐 스타링크 테마가 나왔을 때마다 항상 좀 시세를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또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형 AI 구현을 위해서 MOU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한번 또 시세를 낸 바도 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4,58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5% 정도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최근에 이제 양자암호 관련해가지고 막 급등했었잖아요. 그 양자암호 말 그대로 이제 뭐 암호 체계, 그다음에 양자암호,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좀 더 좀 복잡한 그리고 차세대, 그다음에 최첨단 뭐 그런 기술이겠죠, 당연히. 근데 양자암호 얘기가
처음 나왔던 이슈가 아니고요. 10년 전에도 있었던 테마입니다. 근데 그때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보안주들이 계속 안 움직였었어요. 예전에 무슨 뭐 어디 뭐 해킹 당하고 막 그랬을 때도 잠깐 움직였던 게 마지막으로 기억으로 잘 안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그 쓰고 있는 삼성페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슈 있었거든요. 삼성페이 처음 시작할 때도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한 5년, 6년 됐을 거예요. 6년이 뭐예요? 한 7년, 8년 정도 됐을 건데 근데 오랜만에 또 이제 양자안무 이슈가 돼가지고 다시 움직였다가 자 차트 한번 보면 움직였다가 여기서 움직였다 다시 조정받았다 최근에 또 움직였는데 거래가 실리면서 여기서 올릴 때 여기서 들어가셨거든요. 매수 가격 보니까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하면 항상 주식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에서 만약 공략을 했어요. 그럼 다들 왜 공략했냐 물어보면 더 갈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럼 더 갈 것 같아서야 되는 이유에 합당하면 보유하면 됩니다. 근데 더 가지 않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손절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딱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4,580원에 들어갔다면 여기 저점이 깨질 때 4,400원 깨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던졌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게 하지를 않았을 텐데 깨질 때 안 던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나온 거고 지금 상황은 추가 매수가 됩니다. 근데 추가 매수는 되는데 또 저점이 깨지면 또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가 필요합니다. 3,200원 깨지면 손절이고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도 된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도 작으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매수 가격이 좀 높기는 하지만 손절을 못해서 지금처럼 당한 건데 지금은 반등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추가 매수해서 한 4,400원만 올라가도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양자모도 그렇고요. 지금 뭐 지금 서남서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초전도체조도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락했다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지금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매매를 하시라는 그래서 추가 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 DX요. 포스코 DX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51,500원에 20%요. 51,200원에 20%. 네. 자, 51,500원. 51,500원. 최근에 사셨나 봐요. 네. 저번 달에 샀어요. 저번 달? 저번 달에 봐야 뭐 며칠 안 됐잖아요. 아, 예.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은 여전히 그래도 강하게 떠 있는 2차 전지 섹터,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에서는 얘가 그래도 아직도 떠 있는데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는 계속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또 약세를 예전처럼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예전처럼 그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맨날 급등 나오는 흐름들이 사라졌어요. 지금 심심할 때마다 떨어지고 심심할 때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2차 전지 쪽도 매도가를 좀 알고 싶어서요. 뭐라고요? 매도가를 좀 알고 싶어요. 매도 가격? 네. 그러니까 급등은 바라지 말고 네. 한 5,500원 가면은 팔 생각으로 네. 손절 라인은 47,000원입니다. 아, 손절 라인이 중요해요. 손절 그렇죠. 라인이 손절 상당히- 라인. 왜냐면 47,000원이 안 깨지면 강하고 아직 버티고 그다음에 오늘 2차 전지들이 갑자기 또 반등을 살살살살 주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네. 올라가거나 강세를 줄 수는 있지만 꺾이면 LNF처럼 돼요. 네. LNF 들어가갖고 물린 사람들 한 40-50% 물렸어요 지금 손실. 네.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당하려면 손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조금 더 올렸다가 하여튼 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55,000원에서 잘 파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47,000원 깨지면 손절 안 하면 나중에서 쭉 계속 떨어져가지고 계속 추가 매수 물타기 하고 지금 2차 전지들이 다 그렇게 해갖고 다들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상황 네. 똑같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제주은행이요. 제주은행.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만 50원 하고요. 15%요. 2만 50원? 네. 2만 원대에서 이거 무슨 뭐 어떤 오월. 이슈로 사셨나요? 5월 달에 샀어요. 5월 달에. 5월 달에? 뭐 이유가 있었으니까 은행주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을 텐데. 네, 그때 그냥 음. 이 최저은행을 사게 됐어요. 그래요. 이게 제주은행이 그때 무슨 이슈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서
기업은행, KB은행. 기업은행을 샀었으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기업은행이 10,000원에서 지금 11,000원. KB금융. 그래 지금 계속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주들이 은근슬쩍 7월 달서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었네요. 근데 제주은행은 왜 거꾸로 움직이느냐? 그것도 참 기가 막히죠? 다른 애들 다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먼저 올라가서 그래요. 먼저 올라갔고 그러니까 주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와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돈을 넣으면 올라가고 빼면 빠지거든요. 호재가 좋아도 얘네들이 팔아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500%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은 이제는 손절하기는 이제 너무 늦었고 네. 2만 원짜리가 지금 10,000원도 아니고 지금 7,400원까지 벌써 67% 빠졌잖아요. 네. 어차피 뭐 제주은행 망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져가시되 혹시 추가 매수 해도 됩니까?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이게 지금 아직 바닥에서 돌리는 모양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럼 얼마 전에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하락하는 게 멈춰야 되는데 하락이 멈추는 모양은 지금 여기 양봉도 안 나오고 거래도 안 실리고 아무것도 없죠. 네. 이게 이렇게 머리를 들면서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 그때서부터 추가 매수를 좀 해봐도 됩니다. 근데 아직 그런 모양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아, 기다려요.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추가 매수는 되기는 해요. 위치적으로 보면. 근데 언제 올라갈지 뭐 한 달 뒤에 움직일지 2달 뒤에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기다렸다가 사실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좀 기다릴 수 있다. 더 떨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떨어질 때마다 모아서 가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다 지쳐요. 네. 이게 막 1년 동안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1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못 산단 말이에요. 네.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수익으로 바뀌겠죠? 1년 동안 여기서부터 이제 뭐 4,000원, 3,000원 떨어질 때까지 계속 모아간다. 그럼 결국 나중에서는 12,000원, 15,000원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금액적인 한계와 그다음에 기간적으로도 1년, 2년 못 버티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또 추가 매수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기간적으로나 또 가격적으로나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있을 때 추가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코프로 BM 만나보겠습니다. 0.42% 하락했고요. 23만 원 선에서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고요. 그래도 지난주에 테슬라 훈풍을 좀 타고 한번 다시 상승하려나라는 시도를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29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현재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2차 전지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지가 꽤 됐어요. 날씨가 되게 더울 때서부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LNF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이전에 있었던 강세 흐름은 사라졌어요. 그나마 에코프로가 마지막으로 최근까지도 강하게 버텼던 건데 얘마저도 지금 고점 대비 30% 빠진 상태에서 예전에 한 고점에 30% 빠졌으면 이쯤 되면은 10%, 20% 급등도 나오고 상한가도 가고 연속적으로 막 그랬었던 게 과거의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그 흐름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리튬 뭐 가격 뭐 안 좋다 뭐 얘기부터 해갖고 뭐 수익성 예전만큼 안 나온다 뭐 등등등 해갖고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일단 고배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일단 LNF, 에코프로,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지금 얘도 마찬가지고 다 대부분 다 지금 동일한 상황이니까 반등을 줄 때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는데 다행인 건 50만 원, 55만 원에 사신 건 아니니까 29만 8천 원이면은 딱 지금 손실이 대략적으로 근데 손실이 그래도 많이 났네. 거의 20% 났는데 지금도 한 8% 정도로 봤는데 이게 차트 착시죠. 빠진 거 폭만 보면은 대형주니까 한 이 정도 빠지면 한 8% 정도 빠졌겠지 하는데 8%가 아니었어요.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손실이. 이러면 손절하기도 좀 깝깝한데. 19.58% 깨졌네요.
그래요. 한 마이너스 한 8%라 그러면은 지금 손절하거나 조금 반등 주면 그냥 잘라버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마이너스 20%면은 손절하기는 좀 그렇고 추가 매수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냥 좀 더 자기가 알아서 반등 주기를 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고 차후에 2차 전지 쪽보다는 차라리 로봇주를 사는 게 더 안전하니까 이거를 반등을 줄 때 잘라버리고 로봇주,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면 의료 AI가 좀 더 가벼울 수 있어요. 개인들이 잘 안 쳐다보는 쪽이 의료 AI가 더 가볍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좀 더 반등을 주기를 기다렸다가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과거의 그런 영광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모두로 마무리를 했고요. 내일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상담은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오늘 대응 전략 함께 세우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선은 확실한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보자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단기 매매 접근에 대해서 오늘 언급해 주셨고요. 지난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관련주, 테마주로 접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중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방산주, 대표 방산주인 LIG 넥스원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매수가는 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